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감싸고 도는 것인가? 화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려 30년에 가까운 인연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그 시민 모임, 성남 시민 모임 1998년도 때 사무국장 했고요. 성남시장 때도 인수위 간사, 경기지사 때는 경기도청 비서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의원실 수석 보좌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산과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감, 운영위 국감에 이 총무비서관을 나오라 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왜 안 될까요? 양진 변호사는 왜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30년 동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까운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입장에 맞게 뭐 이야기를 더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참석을 해서 한 자리를 어쨌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극구 이렇게 좀 출석 자체를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좀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뭐 공세라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왜 출석을 못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라든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공방 내지는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네. 민주당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뭐 지금 이렇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적어도 김현지 비서관은 부르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2중, 3중 엄호를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 근무하는 인사들의 출석 네. 계속 관리처럼 만들어져 왔잖아요. 맞습니다. 2015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이 운영위에서 불렀거든요. 민정수석을 불러서 그때 당시에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서 답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수 없으니 아예 민정수석을 그만두겠다라는 결기까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퇴했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여기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기가 정말 싫다면 네. 그 총무비서관 자리를 던질 수도 있는 결기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얼굴 없는 진짜 최측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과 함께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첫 줄에 놓여 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도 성남 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윤호중 장관, 강유정 대변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고 우상호 민정수석, 정무수석과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치 입문하게 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던 통일부 장관이기도 한데 그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30년간 정치 활동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이고 과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겨레가 지난 7월에 작성했던 기사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큼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겁니다. 갑질 강선우 결국 사퇴했을 때 빨간색 밑줄 쳐진 부분 보이시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로 강선우 후보자에게 연락을 했고요. 오후 2시쯤 연락을 해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결단해달라라는 목소리를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할 만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만큼 그만큼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가장 잘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부르지 않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또 확대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불필요한 오해를 왜 만들고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걱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국감의 본질을 벗어나서 그동안 뭐 대통령과 관련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또 들고 나오면 국감이 좀 본질을 벗어난 국감이고 네.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를 경고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수준에서 하고 출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7월 24일자 한겨레 일면 저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당시 기사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날 오후 2시 전후에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동안 결심하지 못하고 있던 강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사퇴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갈팡질팡했던 강선우 후보자 역시 김현지 비서관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만큼 김현지 비서관의 말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급식 학교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죠. 이 공직자가 하기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특급 칭찬을 해준 겁니다. 양지은 변호사님, 그죠? 그렇죠. 저 자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이런 한 일례를 소개를 하면서 김현지 당시 이제 보좌관이 이야기를 해서 이걸 알고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포착이 됐었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름은 거론이 됐지만 앞에 나서서 어떠한 뭐 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 대해서 큰 뭐 존재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에게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언급을 할 정도면 네. 정말 김현지 비서관을 신뢰하고 그리고 본인의 측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저것만 보더라도 느껴집니다. 김현지 비서관을 두고 만사현통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싱크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만사현통 하더니 진짜 만사현통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만큼 김현지 비서관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인사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지 않으면 수석이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을 사무실에 들이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인사들을 다 김현지 비서관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석이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 사무실에 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만사현통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인사비서관실에서 검증하겠지만 총무비서관의 이 인가가 없다면
새로 인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정말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을 들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네. 이게 흔치 않은 경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관가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2번이나 칭찬을 했다고 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권대영 부위원장도 있는데 부위원장. 그 일을 계기로 지금 그 관가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정말 동지, 전후 이 정도의 감정 아닌가 싶어요. 네. 199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이 이동해온 경로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김현지 그 총비서관이 보좌하는 자리에 다 이동했었거든요. 네. 얼마 전 화제가 됐었던 뭐 전쟁입니다. 아, 예. 라는 문구 그것만 보더라도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후 정도로 김현지 비서관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쟁입니다라는 그 문자가 포착된 시점이 2022년 9월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문자, 김현지 당시 수석보좌관 2022년 9월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라고 김현지 비서관이 수령했는데 그 뒤에 전쟁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전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뭐 내부의 그 인들끼리의 대화니까 네. 좀 약간 감정이 섞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것이 이제 뭐 포착되게 한 것이 오히려 좀 실수다 이렇게 봐야지. 네. 저렇게 뭐 그 내부인들끼리의 대화를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약간 과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의 1급 고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네. 김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직위와 직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급의 직위 그리고 용산에서 중요한 직무를 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면 네.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증인 명단 11명 중에서 총무비서관인 김현지 비서관이 없었고 빠진 상태에서 이제 명단을 국민의힘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왜 안 나오냐라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뺀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된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괜한 정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허니문 기간이니 좀 협조해 달라라는 다소 좀 엉뚱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적진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혹시 김현지 비서관이 깊숙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전쟁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소연 씨, 배모 씨. 그 배소연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다 지우라고 지시했던 녹취 파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창을 해놔가지고 아예 하드를 사가지고 아예 다 교체를 해놔 있어. 그래서 예정 하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 원씩 내요. 우리가 사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뭐 이 녹취 보도가 나간 뒤에 김현지 비서관 측에서는 업무용 PC가 아니라 뭐 개인용 PC였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긴 합니다만 공교롭지만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캠프로 옮기면서 그 PC 파일을 다 삭제해라라는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저로부터 6개월 뒤였던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도청 압수수색했을 때 실제로 그 배모 씨의 PC라든지 김현지 보좌관의 PC를 확보하지 못한 일도 있어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정관 대변인님. 전 당시에 했던 말 중에 개인 PC였다라는 말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녹취 좀 음성이 작아서 잘 들어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나간 사람들이 하도 엉망진창으로 해놨다고 했어요. 네. 나간 사람들이 개인 PC 쓰나요? 개인 PC는 굉장히 그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만 쓰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양해를 구해서 쓰게 마련이지. 그래서 뭐 개인 PC라는 일종의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저게 뭐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도 바꾸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